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이제 직장인의 단기 낙폭에서 살아남기 2편, 1편에서 예고 드렸었죠. 이제 포트 관리 쪽이었는데, 이게 그 같이 하는 그 H가 벌써 포트 관리 관련해서 영상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에 플러스 알파, 그리고 제 케이스에 대한 이제 포트 관리의 중요성이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이것만 하면 너무 짧아질 것 같아서 이제 분할 매수 매도 관련해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2편으로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포트 관리 시작해 볼까요? 포트 관리, 사실 포트 관리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뭐 샀던 걸 미리 팔아 놓거나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거겠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현금 비중 확보인데요. 이제 저희가 계속 상승장이었는데, 그럼 상승장이 계속 있는 동안 이제 그러면 어, 어느 때 확보를, 네, 그러면 언제 확보를 해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지수로 한번 볼까요? 이제 그러면 코스피로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계속 쭉 아름다운 상승이 있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저는 특히 RSI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RSI 지수가 이제 75 이상 올라가서 이제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포트 관리를 좀 하는 편인데요. 그럼 이제 제 총 비중의 몇 퍼센트까지만 쓰고 몇 퍼센트는 남겨둬야겠다. 몇 퍼센트는 현금 비중으로 가지고 있고 몇 퍼센트만 계속 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RSI 70을 넘긴 구간, 70에서 75 넘긴 구간부터죠. 아마 이날이나 화요일, 수요일 이때쯤부터 이제 총 퍼센트의 몇 퍼센트로 이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뭐 당일 매매를 하던가 아니면 눌림, 이제 높게 잡는 눌림이죠. 위에서 잡는 눌림 이런 걸 쭉 했고요. 이제 로스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자동 로스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지연정 이제 팔다리 잘릴 정도로 잃는 건 아니고 한 손가락 정도 잃는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쭉 세팅을 해서 비중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확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장 RSI에 따라서 혹은 어떤 일정에 따라서 혹은 예상되는 악재가 있다면 뭐 이럴 때 이제 현금 비중 확보를 확실하게 하는 편이고요. 이제 현금 비중 확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계좌에 돈이 얼마 이상 있으면 사실 이게 주식을 계속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뭔가 남는 돈 있으면 손해 보는 것 같고, 특히 이런 상승장에서 남들은 계속 뭐 100%로 돌려가지고 뭐 회전 사이클이 어쩌고 막 하면서 엄청난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데 나는 이제 이거 20%만 돌려서 언제 부자 되나 뭐 이런 포모가 올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저도 포모가 종종 오긴 합니다. 야,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시장에 이제 깡통을 차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제 비중 확보에 대해서 좀 유념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유념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보자. 일단 다음으로 현금 확보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 계속 돈을 들고 있으면 계속 사고 싶어지는데, 그렇기 위해서 필살기가 있습니다. 현금 인출이죠. 혹은 계좌 분리. 저는 이 중에서도 이제 계좌 분리를 사용을 하고요. 현금 인출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이런 상승장 때 벌어뒀던 이제 얼마 이상, 그러니까 뭐 1억이 있다면 이래 1억에서 막 2, 3천원 더 버셨어요. 그러면 2, 3천은 따로 인출해두던가 아니면 다른 계좌로 옮겨두던가, 약간 그렇게 해서 이제 뒷주머니를 만드는 거죠. 뒷주머니 만들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유효합니다. 뒷주머니를 만들어 두면 이제 어느 때 좋냐, 이런 폭락이 나올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만약에 제가 가진 돈의 막 50%가 뒷주머니에 있는데, 그럼 이렇게 물려서 내려왔을 때뭐 상상 예상치 못했던 일이 항상 발생하잖아요. 저도 사실 이번에 좀 위험했던 건 이제 7%짜리 하락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3% 개파락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줄 알았는데 반등이 아니라 다시 재하락을 했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비중, 저도 이제 시나리오를 세우긴 했지만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 살짝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게 이제 뒷주머니. 이제 여기서 이제 50%를 땡겨 오면 이제 갑자기 숨통이 탁 트이게 됩니다. 그러고 남들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 좀 더 많이, 혹은 뭐 내가 위에서부터 계속 물려왔다면 아래서 정배수 물타기를 하든가, 약간 그런 걸 해서 뭐
탈출을 하던 이제 수익을 크게 보던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 관리를 해서 이제 평단이 낮아지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우위에 설 수 있다라고 약간 좀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하고요.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요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매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좀 더 빠를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일단 우리 기술 쪽이고요. 우리 기술도 이렇게 매수를 이렇게 내려올 때 얘는 조금 애매하다. 얘는 4일부터 매매가 됐기 때문에 살짝 애매하고요. 이렇게 보면 하이닉스도 3월 3일부터 3월 4일 이렇게 나눠서 쭉 3월 3일부터 쭉 내려왔었고요. 3월 4일도 이렇게 매수를 했었는데 이렇게 쭉 사면서 나머지도 동일합니다. 3월 3일부터 쭉 사면서 계속 내려왔고요. SPG도 그렇고 이렇게 쭉 사면서 계속 내려오는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다음 계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좌를 보면 네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네 이렇게 매수 포인트가 3월 3일은 없었죠. 이제 뒷주머니를 꺼내온 건 이날 이제 하락하면서 이게 하락이 좀 생각보다 하락폭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뒷주머니를 꺼내서 추가를 했습니다. 전 뒷주머니 아까 계좌 분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분리한 계좌로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다른 것도 동일하죠. 이렇게 해서 얘도 매수는 여기 딱 하나 찍혀 있죠. 얘는 아직 좀 길게 보는 저만의 뭔가가 있기 때문에 아직 매도는 하지 않았고요. 다른 것들도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래서부터 매수를 해서 이렇게 쭉 나눠서 편하게 매도를 했고요. 이러면 굉장히 심적으로 여유가 많아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얘도 내려왔을 때 3월 3일은 아니고요. 3월 4일부터 꺼내서 이렇게 막 매수를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티즈 그리고 에코프로도 이렇게 아래서 3월 4일부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내려왔다.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저는 이제 뒷주머니를 꺼내서 이제 다른 계좌를 함께 합쳤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더 내려왔어도 더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 뭐 12만 원, 13만 원, 12만 원, 11만 원 뭐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솔루션도 이렇게 보면은 3월 4일부터 매수를 했고 이렇게 쭉 나눠 판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뒷주머니 만들기가 생각보다 꽤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의 중요성.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매수 매도한 포인트를 보면은 매수도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고요. 매도도 이렇게 쭉 나눠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포트 관리 쪽도 해당이 되고요. 시나리오도 해당이 되고 여러모로 이제 수익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크게 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람이 어디가 이제 발끝이고 발끝에 살 수 있으면 좋고 머리끝에서 팔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게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생각한 발끝이다라는 곳에서 이렇게 쭉쭉 나눠서 하고 이제 더 내려가면 또 아래서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아래서 더 사고 그렇게 해서 평단을 하는 것도 이제 역 피라미드식으로 아니죠. 역 피라미드가 아니라 피라미드를 해야겠죠. 피라미드식으로 매수를 해서 위에서는 비중이 한 10%, 내려가면 또 15%, 그다음 25% 이런 식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많이 사서 내려가는 식으로 하고요. 그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도 이제 매도를 할 때 이 정도면 고점이다 싶은 곳에서부터 나눠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 끝에서 못 팔더라도 이제 어깨쯤에서 팔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쭉 나눠서 여기서 한번 팔고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도 쭉 팔고 이런 식으로 쭉 나눠서 팔았고요. 나머지도 전부 동일합니다. 이렇게 아래서 샀고요. 이거를 위에서 여러 번 나눠서 팔고 물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머리 끝에서 계속 잘 파는 건 아닙니다. 저도 욕심을 좀 부리기 때문에 위에서 위라고 생각해서 팔았다가 더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내려와서 파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항상 수익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현대건설 같은 것도 내려왔을 때 샀던 걸 위에서 나눠서 팔고 다른 것들도 전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욕심 부리다가 살짝 많이 못 팔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거는 아직 진행 중이었고요.
로티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눠서 파는 중입니다. 아직 얘도 다 안 팔았고요.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있어서 안 팔았는데 시장이 나빠서 얘네는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포트 관리의 중요성과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런 것들 사실 뭐 한 번에 뭐 잘하는 굉장한 뭐 비법이 있다 이런 건 없고요. 여러 가지가 항상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나리오, 이제 주식 시장을 분석하는 이제 관점이랑 이제 계속 나만의 생각이 필요하고요. 이제 이 생각을 근거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 건지, 해당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시나리오대로 하기 위해서 그럼 포트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럼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만든 것 이제 뒷주머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겠죠. 사실 저도 뭐 배운 것도 많고 생각한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종합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엔 좀 많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2편 뭐 포트 관리의 중요성과 분할 매수 매도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